미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통근버스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2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북부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해 도심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40여 채가 파손됐고 최소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높은 생활비로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주민들이 수백 달러의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600달러가량 저렴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티켓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좌석은 한 장에 230만 달러까지 오르면서 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일부 환각제 성분 연구와 승인 절차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에 이어 식품의약국이 초구석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위해 협상팀이 미국 시간 25일 파키스탄으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파키스탄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도 미국과 만남은 예정이 없다고 언급해 협상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이곳 시간으로 내일인 25일 아침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란이 먼저 대면 협상을 요청해왔다며 미국 협상팀이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이란 대표단과 직접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권한이 있는 이들을 상대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도 이란으로부터 통일된 제안을 받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진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We've certainly seen some progress from the Iranian side in the last couple of days. 특히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넘기고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고히 약속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레드라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JD 벤스 부통령의 경우 이번엔 파키스탄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이란 측은 미국 측과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저녁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신 파키스탄이 분쟁 종식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지난주 파키스탄의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방문해 전달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란 대표단은 파키스탄에 이어 오만과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면서 오만과는 중재자 역할을 활성화하고 또 러시아와는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신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주요 외신들은 협상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다소 하락했지만 실제 협상까지는 쉽지 않은 고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확대하겠다며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또 다른 전장인 레바논에서는 3주간 휴전이 연장됐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상전까지 벌이며 무력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 봉쇄가 공해로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며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라고 압박했습니다. 기뢰 설치엔 주저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will shoot to destroy. No hesitation, just like the drug boats in the Caribbean.
이란 선박이나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 34척을 회항시켰다고 과시하며 핵을 포기하면 기회는 열려 있다고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선 무인 승차 시대는 끝났다면서 그듭 대이란 해상 봉쇄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We would welcome a serious European effort to do something about this strait and this passage. Otherwise, you're at the behest of a country like Iran. 미 국방장관의 발표 몇 시간 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규정 위반을 이유로 납포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알렸습니다.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3주 휴전 연장에도 또 공습과 자폭 드론으로 무력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헤즈볼라의 남부 요충지에선 지상군 총격전까지 벌어져 헤즈볼라 대원 6명이 사살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자위권 발동은 휴전의 예외라고 했고 헤즈볼라는 적과의 직접 협상에 나선 레바논 당국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협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 병사 일부가 민간인 주택에서 약탈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참모 총장이 수사를 지시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인근에서 출근길 통근버스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펜타곤 보호국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오전 7시 20분쯤 버지니아주 알링턴 펜타곤 메트로역 남쪽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중교통 통근버스인 옴니라이드 버스와 페어팩스 커넥터 버스가 서로 마주 달리다 커브 구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2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국방부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18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한 버스가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려다 그대로 충돌하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당국은 이번 사고를 비교적 저속 충돌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메트로 접근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지만 펜타곤 측은 오전 11시쯤 현장 운영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북부 지역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대규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저녁 오클라호마주 애니드 지역을 중심으로 총 6개의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해 약 40채의 주택이 파손되고 최소 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K 카운티와 포니 카운티 등 인근 지역에서도 주택이 붕괴되고 전선과 전봇대가 파손됐으며 일부 도로와 농장시설 역시 광범위한 피해를 입는 등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This was the biggest one that came right over our head. It's leveled. I mean, completely leveled. We don't know if any families made it out of there. We don't know if anybody's alive. I mean, we're just praying that they are. 또한 벤스 공군 비행 훈련 기지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기지가 일시 폐쇄되고 통신장애와 도로 통제가 이어지는 등 군사 시설에도 피해가 잇따랐고 현재 전력과 수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잔해 속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해 긴급 대피소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근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폭풍 가능성이 제기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주민들의 타주 이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높은 생활비를 견디지 못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주 후 매달 수백 달러의 주거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정책연구소가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익명 신용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른 주로 이주한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월 672달러 낮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은 7년 뒤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기존 거주자보다 약 48% 높았으며 평균적으로 주택 가격이 약 40만 달러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식료품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11%, 휘발유는 40%, 공공요금은 61% 비싸 높은 생활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은 네바다주였으며 이어 아이다호와 오리건, 애리조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소득층 주민들의 이탈도 점차 늘고 있다며 높은 세금과 주거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장기적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세수 기반과 정치적 영향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티켓 가격이 역대급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조별리그 일부 경기의 초기 공식 판매가는 $300 이하부터 시작하지만 결승전이 열리는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의 결승 티켓은 좌석 등급에 따라 $2,030에서 최대 $6,37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현재 피파 공식 리세일 플랫폼에서는 결승전 일반석 최저가도 약 $1,900,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일부 좌석은 한 장에 $230만, 한국 돈으로 3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초고가 좌석은 골대 뒤 일반 좌석으로 VIP석이 아닌데도 이 같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팬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ou people are robbing them. Why don't you just let the fans be fans and let them come instead of spending all of this money on a damn soccer game? Right? How the hell could you do that to people? 피파는 리세일 가격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각각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스포츠 특유의 다이나믹 프라이싱과 재판매 시장 구조가 월드컵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팬들은 축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집 한 채를 사는 수준이라며 월드컵 직관이 사실상 부유층만의 이벤트가 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재임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연방준비제도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종결하고 해당 사안을 연준 내부 감사기관으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연준 청사 개보수 사업 비용이 당초 $19억 $25억 증가한 점을 문제 삼아 파월 의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 증가와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은 형사 수사가 아닌 내부 감사 절차로 전환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상원 의원들이 파월 의장 관련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차기 연준 의장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 결정이 인준 갈등 해소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수사 종결 조치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상원 인준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일부 환각제 성분 연구와 승인 절차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FDA가 관련 신약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환각제 기반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인 제약사 3곳에 우선 심사 바우처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FDA에 따르면 이번 대상은 실로시빈 성분을 활용한 난치성 우울증과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 그리고 메틸론 기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들입니다. 우선 심사 바우처는 신약 승인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른 검토가 가능하며 다른 신약 개발에 활용하거나 제약사 간 거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보다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환각제 기반 치료제 연구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나온 것으로 정신건강 치료 분야에서 정책적 전환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환각제 계열 약물의 경우 중독 가능성과 심혈관 부담 등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임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상어가 목격돼 해역이 즉시 폐쇄됐습니다. 헌팅턴 비치 해양 구조대는 오늘 오후 국제 서핑 대회 반스잭스 서프보드 프로가 시작된 직후 피어 인근에서 약 10피트 크기의 상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해당 상어가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세계 서퍼리그 규정에 따라 대회를 24시간 동안 중단한 뒤 이르면 토요일 오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치 블러바드부터 17가까지 약 1마일 구간의 해역 출입이 전면 통제됐으며 구조대는 해당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최근 캘리포니아 해안 전반에서 상어 목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안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시가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타모니카시는 최근 몇 년간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공실이 증가하면서 침체된 도심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300만 규모의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상점의 리모델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레스토랑 유치와 상가 임대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역을 엔터테인먼트 존으로 지정해 술을 들고 거리를 이동하며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오는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와 연계한 야외 이벤트를 확대해 방문객 유입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산타모니카 도심은 오랜 기간 해변 관광과 쇼핑 명소로 유명했지만 최근 잇따른 상점 폐업과 노숙인 문제, 치안 우려 등이 겹치면서 유동 인구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상권의 활력을 되찾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발길을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고 공개한 이른바 뒤통수 사진 한 장이 있죠. 미국 국무부에서는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장 대표는 차관보급 표기 과정에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며 이른바 뒤통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파일 이름도 국무부 차관보 면담이었고 귀국 후 성과간담회에서도 장 대표는 차관보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차관보 면담이라는 그 워딩이 들어간 사진이 있거든요. 이 모습 찍은 게 차관보 본인인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으로 파악되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MBC 서면 질의에 해당 인물이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라고 밝혔고, 왁스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공공외교 노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왁스 비서실장은 국무부 입성 전 트럼프 핵심 지지층 보수 성향 단체 뉴욕 청년 공화당 클럽 회장 출신으로 과거 트럼프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옹호 발언도 한 인물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무착오란 답을 내놨습니다.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차관복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무부에서 면담한 사람이 2명이었는데 개빈 확수에 앞서 만난 인물은 차관보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에 2번 들어갔었고 첫 번째 차관보급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가 만났다는 차관보급 인사는 수석 부차관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장 대표 방미단 일정표에 세스베일리 동아태 선임 부차관보를 만난다고 적혀 있는데 부차관보를 만나고도 차관보급을 만났다고 설명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세스베일리를 만났을 때 차관보 대행 명찰을 달고 나와 차관보급으로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보완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장 대표가 만났던 인사들의 직함을 일부러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장 대표를 향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외통위 간사 김건 의원은 대표가 궁색하게 몰리게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거짓말로 당비를 사용해 실체 없는 방미를 진행했다면 당무감사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와대가 민감한 외교 현안들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은 공개된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 입장을 강조했고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소통하면서 출구를 찾고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작년 7월에 이어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시설 장소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습니다. 구성 강선에 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미국이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거듭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베트남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은 미국의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로 취득했다고 한다며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10년 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구성시 북한군 기지를 핵시설로 지목했고 10여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만큼 미국이 공유한 정보와 별개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만 정 장관이 언급한 정보 자체가 한미 양국의 연합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안보 협상 진전의 걸림돌로 지목된 쿠팡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위 실장은 쿠팡은 기업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되어야 한다며 두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이 잘 관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서 누적된 이상 기류가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들을 직접 정리하고 나섰습니다. 인식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출구를 찾고 있다며 국내 정치권 공방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이른바 에어건 상해 사건의 파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인천에서 이주 노동자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공장 관리자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노동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건데요. 피해자는 퇴근 이후 기숙사 방에 없었다는 게 맞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섬유 공장. 남성 2명이 몸을 거의 밀착한 채 서 있습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서 있는 사람이 이주 노동자. 마주보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벼랑간 뺨을 후려칩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상대를 윽박지르며 또 때립니다.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강하게 잡더니 왼손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듯 위협합니다. 가해 남성은 해당 공장 생산 관리 라인을 맡고 있는 최모 과장, 공장 사장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 직후 이렇게 다그칩니다.
피해자 측은 전날 밤 최 과장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게 폭행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자정쯤 최 과장이 술에 취한 채 기숙사로 찾아왔고 피해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자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엄마가 전화해서 나 밖에 계속 있어서 내가 공부하는 책하고 메모를 하는 노트가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 발로 다 찼어요. 피해 노동자는 최 과장이 평소에도 몸을 밀고 소리치는 등 괴롭힘이 잦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C는 업체를 찾아가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최 과장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 과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401k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일정 비율을 꾸준히 불입하는 것만으로도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좋은 도구입니다.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단기적인 변동은 불가피합니다.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만 보더라도 최근 몇 년간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2022년에는 약 18%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401k에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계좌 가치의 등락을 더 크게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불입을 늘리다가 하락장이 오면 불안해서 줄이거나 멈추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시기에 투자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장기적인 성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럴 때 기준을 조금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를 넣을까 보다 어디까지 넣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설명드릴 때 401k 3% 전략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5,000달러이고 회사가 3% 매칭을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3%를 불입하면 약 2,250달러가 들어가고 회사가 동일하게 2,250달러를 추가로 불입합니다. 즉 총 4,500달러가 적립됩니다. 이는 첫 해부터 100% 수익이 생기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매칭 구간까지는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매칭이 적용되는 3%를 넘어서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은 전부 시장 변동에 직접 노출됩니다. 이 비중이 커질수록 자산 전체가 주식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폭도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고 잘못된 타이밍에 불입을 멈추거나 인출하는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칭 이후의 자금은 나누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75,000달러 소득 기준으로 보시면 401k는 매칭 수준인 3% 정도 유지하시고 나머지 중 일부는 IRA나 개인 투자 계좌로 약 2,500에서 4,000달러 정도, 그리고 일부는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안정형 자산으로 약 1,500에서 3,000달러 정도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 놓으시면
시장이 올라갈 때와 흔들릴 때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자산을 쌓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401k에 적립된 자금은 롤오버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다른 구조로 옮기고 이를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평생 소득으로 받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은 은퇴 시점뿐 아니라 이미 퇴직 후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은퇴 이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산의 구조와 향후 소득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단순히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컴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401k는 최대한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칭은 반드시 챙기되 그 이후의 자금은 분산 전략으로 관리하시고 마지막에는 안정적인 은퇴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은퇴 준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